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9일 화요일 밤 9시 2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분명히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움직임들을 생각해보면 S&P가 몇 거래일째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거고 나스닥이 얼마나 또 세게 오르고 있는 거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제 그러니까 S&P하고 나스닥 지수가 둘 다 상승 마감했는데 빅스 지수하고 VXN 지수하고 둘 다 상승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콜옵션이 슬슬슬 이제 그 활기를 치고 뭐 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상승의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장은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저도 좀 의아하긴 의아했어요.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니케이 지수하고 중국 본토하고 한국 빠지면은 사실상 아시아장은 다 빠진 거죠. 물론 뭐 중간에 상승한 애들도 있긴 있는데 상승폭도 얼마 안 되고 또 시가총액도 작은 나라들이니까 뭐 일단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미국은 급등했는데 아시아장은 안 좋았다라는 게 일단은 오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락의 재료로 들고 나온 거는 뭐 코로나 변이 우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런 이슈에 관해서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이 전염병 관련된 이슈는 이게 뭐 변이가 됐든 아니면 뭐 오리지널 바이러스가 됐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솔직히 어쨌든 뭐 변이건 뭐든 간에 일단 그 전염병 이슈거든요. 이 전염병 이슈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써먹어 갖고 저 전염병 이슈가 시장을 하락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염병 이슈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흐름이 그랬잖아요. 전염병 뭐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 유동성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부양책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 갖고 예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전염병 이야기 나오면 지수가 더 가파르게 올랐던 그런 기억들도 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 여전히 그런 흐름이 다 끝나진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염병으로 지수가 하락하면은 이거는 추세적인 하락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눌림을 주겠다라는 핑계로서 전염병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일단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하여튼 전염병 이야기는 이제 하도 많이 나왔던 거라서 시장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고 혹시나 뭐 변이 바이러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장이 자빠지면 그거는 눌림을 주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악재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긴축 쇼크 그죠? 3월부터 지금까지 올랐는데 작년 3월부터 긴축 쇼크는 아직까지 시장에 반영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시장이 추세적으로 이게 망가지려면 추세적으로 여기서 상승 추세를 끝내려면은 긴축 쇼크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나. 테이퍼링이 됐든 뭐 금리 인상이 됐든 하여튼 그런 게 나와야지 시장이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사실 뭐 제대로 추세를 죽인 적도 없고 대부분 해봐야 기간 조정이고 그죠? 근데 아무튼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분명히 그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더 앞으로 당길 수 있다라든가 인플레가 완전히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분명히 악재란 말이죠. 악재인데 보시면 시장은 거의 반영해주지 않고 갔습니다. 하루 빠졌어요. 하루 빠졌는데 이거를 긴축 쇼크가 다 완전히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전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이게 쭉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승장을 추세적으로 꺾는 중요한 악재는 결과적으로 뭐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뭔가 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이게 좀 꺾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축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이제 그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와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지금까지 사실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는 분명히 채권 시장을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올해 1분기 내내 미국 장기물 국채 금리 올랐잖아요. 그걸 보면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는 시장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런 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스피에는요. 그런 점들 생각해보면 아무튼 이 시장을 죽일 만한 그런 악재는 제가 봤을 때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 인플레이션과 연관해서 어떤 긴축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 의미 있게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한국은 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도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에 비해서 한 2원 정도 하락해서 1129원대에 마감을 했으니까 보이시죠? 사실 오늘 하락은 일단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436을 강하게 붕괴시켜야지 하락이 또 의미가 있는 건데, 오늘 보시면 436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한 거다라고 일단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모릅니다. 오늘 밤에 미국이 하락 마감하거나 해서 여기서 이제 내일 만약에 436이라는 자리를 오늘 밤 미국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강하게 깬다라면, 내일쯤 깬다라면 일단은 이거 당장 여기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둥그렇게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긴 해볼 건데요. 아무튼 근데 오늘은 일단 436 지켰죠. 뭐 물론 이게 강하게 지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알 수는 없는 건데요. 아무튼 436 붕괴 안 시켰으니까 아직까지는 일단 뭐 상승 중 눌림으로 저는 일단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한 게 뭐냐면은 최근 2, 3거래일 동안 흐름을 보면서 선물 440이 저항이구나 라는 거는, 선물 440이라는 자리가 쉽게 넘기는 어려운 그런 저항이구나 라는 건 일단 하나는 확인했습니다. 저항은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 이거 좀 심상치 않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440이 저항이긴 한데 436을 계속 지킨다면은 이 440은 또 언젠가 또 돌파한짝할 그런 그냥 뭐 가볍게 넘어가는 저항이 되겠죠. 예. 아무튼 저항은 확인했으나 어딘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죠? 뭐 가볍게 넘어가 보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아무튼 달러 강세, 그죠? 제가 방금 주식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금리 인상과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와 관련된 이슈가 한국 주식시장, 특히나 코스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타이밍이 좀 그래요. 지금 타이밍이 여러분들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장에 한 번쯤 반영될 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까지 시장, 이거 달러 인덱스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이런 구간에선 특별한 이야기 없었거든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여기 다중바닥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특히 그리고 여기 튼튼한 바닥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이 장대양봉이 나오는 이 시점쯤에서 FOMC 회의가 있었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 FOMC 회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FOMC 회의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 달러 강세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긴축이란 이야기, 긴축이란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좀 빨라질 수 있다, 좀 더 긴축적으로, 좀 더 매파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달러가 본격적으로 다중바닥형까지 만들어내면서 지금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저는 달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신흥국 주식시장인 뭐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어쨌든 오늘까지 움직임을 보면은 아직까지 뭐 상승시 눌림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436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튼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죠, 여기 어딘가에 둥그스름하게 꺾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여기 어딘가에서 연속적으로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드디어 긴축 쇼크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좀 반영할 모양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은 할 겁니다. 이번에 추세적으로 꺾일 수 있겠네, 이번에 꺾인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니라고요. 분명히 달러는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은 또 다시 장 마감하니까 막 1130원까지 또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주식시장은 436을 아직 안 깨지 않았냐 라는 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뭐 심증은 그래요. 심증은 있지만 아무튼 물증은 안 나왔다. 436 붕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조금이라도 좀 더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입장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무튼 저녁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부분은, 아무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긴축이라든가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물론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뭐 금리 인상이 어쩌고 매파적이다, 뭐 테이퍼링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무튼 그 뭉뚱그려 갖고 인플레이션하고 매파적인 뭐 어떤 긴축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게 조만간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달러 인덱스 그림을 보니까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해봤다는 거. 이 아이디어를 한번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좀 해보고 싶고, 글쎄요, 이번에 반영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봐서는요. 근데 아무튼 아직 주식시장은 강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무튼 모르는 구간에 와 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걸 재료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튀어오르기 시작했다. 그죠? 아무튼 환율 시장은 지금 미국의 긴축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그죠? 환율은 미국의 긴축을 아주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은 지난 1년 가까이 긴축에 관한 이야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반영한 적이 없다.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서 꺾이면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정도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는 약했지만 코스닥은 강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뻔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1%대 하락을 했지만은, 그렇지만 이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또 1%대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지수는 또 적당히 빠지다가 말았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 오늘 하여튼 요즘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중 하나죠.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 얘네가 이제 어떤 얘네가 서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시장이 너무 막 급락하지 않게 아무튼 잘 버티게 해주고 있는 요 삼총사의 모습들, 요런 것들이 요즘 시장의 좀 화두인 것 같고, 또 오늘 재밌는 모습이라면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 오히려 변동성 지수는 감소했죠. 여기 변동성 지수는 2%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무튼 이런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무튼 지금 콜옵션이 주인공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살이 붙어 있는 건 코스피고, 지금 옵션들이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 하락보다는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를 좀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여전히 436 위에 있고, 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움직여 봐야 별로 이렇게 하락에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하락에 대한 에너지나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 누적되어 있는 상승 에너지를 어떻게든 소진시켜야지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모습은, 소진시키는 모습은 일단 아니긴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내일이 아니고 오늘 밤에 미국 상승 마감하면은 그대로 또다시 오히려 440 강하게 또 돌파 한창 해버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오늘의 하락이 별로 그렇게 저는 일단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그냥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아무튼 봐야 되겠죠. 여기서 436을 붕괴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연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긴축 쇼크, 인플레이션 쇼크 이런 것들을 환율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데, 환율 시장 반영한 것과 동시에 드디어 코스피도 그런 긴축 쇼크를 이번 기회에 반영시킬 것인지, 이런 여부 아무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여전히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해요. 이거 지금까지 누적된 에너지, 박스권 상단은 돌파해놨고 여기서 이대로 죽으면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건 일단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모르죠. 여기서 아무튼 계속 바로 꺾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될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디를 붕괴시키면 할 거다, 아니면 급등 나오면 거기서 어떻게 해볼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 뭐 분위기 묘합니다. 그죠? 개인들이 눈만 뜨면은 막 1조 원, 이제 1조 원 단위로 주식 사는 거 이제 우습죠. 예. 사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1조 원 단위로 개인들이 주식을 사는 것들이 이제 자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게 사실 대세 상승을 하려는 모습일까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개인들이 주식을 사도 너무 많이 사긴 샀어요. 이런 점들이 분명히 발목을 잡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언론에서 좋은 이야기들 했죠. 왜
언론에 좋은 이야기들을 해줬죠. 뭐, 야, 개인, 뭐, 동학개미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개인들이 시장을 바치고 있다 이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돈이 많고요. 개인들이 뭐 고객 예탁금이 몇십조 원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 뭐 그런 외국인하고 기관은 뭐 돈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외국인, 아니 참 뭐 개인의 고객 예탁금이 뭐 60조다, 70조다 이러는데, 그만큼 유동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한낱 개인들이 60조, 70조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그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깔고 있을지도 아무튼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렇게 자꾸 개인들이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 이 박스권 장에서 매수를 해줬는데, 이런 모습들이 아무튼 결과적으로 미래는 다 이거 도구로 작용할 겁니다. 개인들의 이 매수세가 하여튼 너무 강했는데, 이게 결과가 좋았던 적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런 점들, 좀 요즘에 하여튼 모양을 보면 수상하긴 수상합니다. 근데 이 수상함이 너무 오래 이어지고 있고, 하여튼 물증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답답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 정도, 오늘 시장 특징들 요 정도로 좀 살펴봤고요. 계속 베이시스도 백어데이션이네요. 그죠? 계속 현물이 좀 약합니다. 계속 선물이 좀 약하네요. 그죠? 이런 모습 정도. 하여튼 좀 뭐가 좀 수상하긴 수상합니다. 그렇지만 증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다른 나라 증시들도 뭐 중국하고 독일하고 이런 데 정도 우리 좀 구경만 좀 하고 넘어갈까요? 오래간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보시면 어딘가 저항을 맞고 애도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상해 종합인데 여기 고점인데 이 근처로 일단 가지도 못하고 있고, 여기서 밀리고 있고, 재차 일단 올라왔는데 여기서 밀렸거든요. 글쎄요,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쌍고점 만들면서 밀릴지, 아니면 이게 또 조정에 불과해서 또 위로 날아갈지 어쩔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단지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얘도 일단 좀 박스권 안에 일단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정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중국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려나. 네. 하여튼 근데 지금 다중천장형이 완성될 수도 있는 자리. 네. 그렇지만 아직 다중천장형이 뭐 완성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다중천장형이 나올지 더 올라갈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죠? 미국장 분위기 보면서 결정할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젯밤에 하락 마감을 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둥근 천장형으로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둥근 천장형 가능성은 없어지겠죠. 그죠? 네, 이런 가능성은 없어질 것 같고요. 뭐 유로스톡스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그림입니다. 어제 좀 하락을 많이 해서 둥그스름한 둥근 천장형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는데, 오늘 다시 되돌리면 둥근 천장형 의미 없는 이야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강해요. 전 세계가 강해. 하여튼 여전히 이런 전 세계들 모습을 보면은 언제든 일단 변동성을 위쪽으로, 그죠? 위쪽으로 확대시킬 그런 준비들은, 그런 힘들이 어쨌든 충분히 누적되어 있고, 언제든지 그런 게 터져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무슨 이슈를 기다리는 것인지, 뭐 윈도우 드레싱 영향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깝깝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다중천장형 어쨌든 계속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삼각 수렴형이거든요. 아직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런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적당히 뭐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 고려해 봐야 될 점은 아무튼 그거다.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확연히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점, 그죠? 달러가 확연히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뭐 일단은 뭐 미국 증시는 모르겠어요. 미국 증시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조기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니까 뭐 미국 증시는 좋을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일단 최소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신흥국이나 뭐 유로존이나 이런 데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우리가 투자하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작년 11월과 다른 점이라고 해서 5가지 말씀드리는데, 1번이 환율이었죠. 환율이 명확히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어젯밤에 미국은 급등했는데 한국은 오늘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게, 개인적으로 이런 거의 원인이 달러 강세가 원인이 되지 않겠냐, 달러 강세가 원인이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아무튼 명백하게 달러는 강세다.
달러가 강세면 미국으로 일단 돈이 쏠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최소 뭐 유로존이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중국이고 나머지 세계들은 이 돈이 빨려나가서 별로 좋을 게 없다. 요게 일단 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미국이 여차저차해서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달러 강세 나오는데 미국이 재채기하면 다 죽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아무튼 미국이 지금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미국도 어제 보셨다시피 지수가 상승하는데 변동성 지수 같이 상승하니까 콜옵션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와 있으니까 전 세계가 뭐 달러 강세라 가지고 콜로 하긴 하더라도 그걸로 막 기절을 하거나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거나 이러지는 아직 않고 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뭐 환율 쪽이 좀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유로화 같은 거 보시면 얘네도 이제 거의 뭐 이제 상승 추세는, 그죠? 상승 추세는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 뭐, 그죠? 일단 유로화 보시면은 뭐 다이버전스 당연히 이런 거 발생했고 고점 낮아지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중요한 추세선들 자꾸 깨고 있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에 그런 시기와는 좀 다를 거다. 지금까지 시장이 강했던 건 유로화가 계속 내려오니까 시장이 좋았던 건데, 계속 유로화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달러 약세 시장이었으니까 유로화가 강세였으니까 좋은 건데, 이제 유로화 강세 시장도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냐. 그러면은 좀 세상이 좀 그러면 그 세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하여튼 오늘 밤에 그래서 제가 뭐 미국이 오른다 내린다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계속 그런 생각은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밤까지 연속적으로 막 오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변동성 확대되면서 막 급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급등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여부들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무튼 어젯밤에 오늘 증명된 건데, 미국이 급등해도 일단 한국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일단 오늘 일단 보여졌죠. 그죠? 지금 뭔가 하여튼 미국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한국이 탄력적으로 같이 가지는 않는다라는 점이 일단 오늘 보였으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 단타 치실 분들 한번 또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혹시나 만약에 오늘 밤도 미국이 급등했는데 코스피가 440을 또 못 넘어가고 갭상승했는데 440 못 넘어가고 여기서 또 장대음봉으로 밀린다. 여러분들 내일까지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장대음봉으로 또 밀려서 다시 436 부근으로 내려온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440은 정말 무거운 자리가 돼서 한 번 정도 뭐 숏을 살짝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이런 윗자리에서 사는 거는 뭐 테스트 삼아 사는 거니까, 최소한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이 급등했는데 한국이 내일 440 못 넘어가면은 최소한 뭐 숏 포지션에 정찰병 정도는 뭐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긴 합니다. 440 못 넘어가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죠. 그죠? 판단 여러분들 몫이고, 하여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축 쇼크, 인플레이션 쇼크 이런 것들이 아직 코스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달러 강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시장에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미국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강하니까 신흥국들은 거기 못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한번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